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뇌물의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글씨가 너무 좀 작나, 이거? 자, 이걸 좀 키워볼게요. 350으로 해보자. 350으로 하니까 너무 큰가, 이거? 너무 크네, 이건. 잠깐만 계셔봐. 자, 요렇게 하면 좀 글씨 크게 나올 거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뇌물의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이 뇌물의 몰수 추징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일반 형법의 몰수하고 형법 총칙상 몰수하고 뇌물죄의 몰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응? 이게 가장 또 관건이야. 그래서 공부량이 짧으신 분들은, 물론 수험생 객관식 문제만 풀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죠. 그죠? 어쨌든 공부하실 때 좀 꼼꼼히 공부를 해야지 득점이 된다는 거예요. 기껏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틀려버리면 꽝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자, 형법 제 134조 몰수추징. 이거는 뇌물의 몰수추징입니다. 자,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랬어요.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야. 근데 형법 총칙상의 몰수는 몰수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 몰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다르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뇌물죄에서 몰수 추징은 필요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형법 총칙상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라는 거, 요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한다. 역시 뭐예요?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형법에서 바로 우리 뇌물죄에서는 그 몰수가 필요적 몰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형법 총칙상의 몰수는 어쩐다? 임의적 몰수예요. 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요런 것이 핵심이라는 거. 그러나 뇌물죄에서 몰수는 필요적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자, 제가 좀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몰수 추징의 대상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자, 수수한 뇌물은 당연하죠. 그죠?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 반드시 이거 몰수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공하였지만 수수하지 않은 뇌물. 그러니까 증례자가 뇌물을 제공했어요. 제공했는데 그 공무원이 아유, 나 뇌물 안 받아 싫어 하고 수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그 물건도 어떻게 된다? 바로 몰수 추징한다는 거예요. 또 제공을 약속한 거, 그죠? 그 뇌물 제공을 약속한 그 뇌물, 야, 내가 뭐 하면은 5천만 원 주겠다, 뭐 1억을 주겠다 하면서 그 약속한 뇌물 있죠?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사항을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가 중요하죠.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해서 96도에 221, 221에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해갖고 96도에 221.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2024년도 경찰 승진 그리고 23년도 해경 간부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적어봤는데, 공무원 갑이 을에게 뇌물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경우에는 요구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해서 2015도에 12838.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22년도 경찰 승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몰수 추징의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적어봤는데, 몰수 추징의 상대방은 현재 뇌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예요. 또 알아두실 것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그 뇌물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액을 추징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뇌물로 만약에 1000만원을 받았어. 근데 그 공무원이 뇌물을 소비하고, 뇌물로 받은 돈을 소비하고 뭐 명품백을 샀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세자금을 썼다든지 뭐 어쨌든 소비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똑같은 금액을 증례자에게 반은 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예요? 역시 추징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뇌물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액을 추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 중요한 거 이제 시험 여러분들 나왔다면 무조건 틀리는 게 있는데, 자 사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은 수뢰자가 세 가지예요. 수뢰자가 뇌물을 소비하고 같은 금액을 증례자에게 반환한 경우.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된다?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좀 줄게요. 시험 대박 해놓고 수뢰자에게 추징을 명심. 자, 수뢰자에게 전부 다 추징하는 거거든요. 자, 증례자가 아니야. 그죠? 요거 대부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수뢰자가 뇌물을 소비하고, 그죠? 같은 금액을 증례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증례자에게 반환한다.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바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되셨나요?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냐면은, 자, 요거랑 헷갈릴 거예요.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원칙 나와 있는 게, 뇌물 그 자체를 해야 되겠죠. 뇌물 그 자체를 증례자에게 반환한 경우.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된다? 증례자로부터 몰수 추징한다. 자, 요거랑 요 말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24년도에 이게 법원직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자, 여기에 원칙에 현재 뇌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수뢰자가 뇌물을 소비하고 같은 금액을 증례자에게 반환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니까 이거 증례자에게 추징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수뢰자에게 추징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뇌물로 수수한 자기압수표를 소비하고 그 금액을 반환한 경우. 자, 이 경우도 뭐다? 수뢰자에게 추징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뇌물을 은행에 예치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반환한 경우. 자, 요것이 시험의 대박이거든요. 그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시험은 언제 나왔었냐면은 23년도 검찰에도 나왔어요. 그죠? 네, 여기 23년도 검찰에 23년 검찰 시험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 부분을 꼭 좀 당부 좀 드리고요. 요 색깔 좀 넣어 볼게요. 요거는. 자, 요거는 조금만 계셔봐. 요거 색깔을 좀 넣어 볼게. 자, 요거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몰수 추징의 상대방은 현재 뇌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은 그리고 또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그 뇌물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액을 추징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자, 뇌물 그 자체를 증례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례자로부터 추징한다.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추징을 증례자에게 하는지 수뢰자에게 하는지 그거 잘 물어보는데, 자, 가번에 보시면 수뢰자가 뇌물을 소비하고 같은 금액을 증례자에게 반환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수뢰자,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어쨌든 소비의 일태양이잖아, 이것도. 그죠? 쥐가 뇌물로 받은 것을 증례자에게 반환하더라도, 반환하거나 명품백을 사거나 어쨌든 저쨌든 그것을 소비한 형태의 일태양으로 보는 거거든요. 증례자에게 반환한 그 행위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추징한다? 바로 수뢰자에게 추징합니다. 소비했기 때문에.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시험장에서 증례자에게 반환했으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는 증례자니까 증례자에게 추징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이 몇 번 얘기해도 이거 시험 자꾸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그래서 아예 적어놨죠? 그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그 뇌물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액을 어쩐다? 바로 그 공무원에게 바로 추징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뇌물을 받은 자, 그죠? 수뢰자에게 추징한다는 거야. 자, 똑같은 원리로 해갖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뇌물을 수수한 자기압수표를 소비하고 소비했습니다. 그 금액을 다시 증례자에게 반환했더라도 또 뭐야? 소비의 일태양이기 때문에 역시 수뢰자에게 또 추징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같은 원리로 뇌물을 은행에 예치했어요. 그리고 같은 액수를 또 증례자에게 반환했다 하더라도 역시 뭐다? 역시 수뢰자에게 추징한다는 걸 아셔야 돼. 되셨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대박이야. 이거 낫다면 무조건 틀려, 애들 이거. 오죽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시험 대박이라고 해놨잖아, 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글씨 크기를 좀 줄여갖고 나중에 쇼트 영상에서 좀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중요해. 예.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설명드리는 거야. 자, 어떤다? 바로 수뢰자에게 추징하는 건데, 수뢰자가 뇌물을 소비하고 같은 금액을 증례자에게 반환했더라도 역시 뭐다? 수뢰자에게 추징하는 거고요. 뇌물로 수수한 자기압수표를 소비하고 같은 금액을 역시 반환해도 또 뭐예요? 뇌물을 은행에 예치한 다음에 같은 액수의 돈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수뢰자에게 추징한다는 거. 98도에 3584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나온다 했어,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고. 자, 몰수 추징의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교사범, 종범도 뇌물의 공동수수자에 해당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2011도에 9585 16년 법원행정고시에 나왔습니다. 요 지문 그대로 나왔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자, 깨끗하게 하고, 자, 추징 가액의 산정 시기가 있는데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이야. 재판 선고할 때 그 가격을 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틀림 지문으로 나오냐면은 몰수가 불가능 시 가격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몰수 불능 시의 가격이 아니라는 거, 취득 가액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례 번호는 91도에 352. 되셨죠? 요거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설명을 좀 더 드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최근에 시험에서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자,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2011도에 7282 요렇게.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했어요. 자, 이 경우에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 기산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바로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했어요. 자, 이 경우에 공소시효 기산은 어떻게 한다?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는 거. 요걸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요. 강조 드렸습니다, 분명히. 또 그리고 뭘 말씀드릴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요것도 최근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죠? 자, 어떤 거냐면은, 공무원이 증례자와 함께, 이렇게, 향응을 하고, 증례자에게 증례자가 소요 금원을 지출한 경우, 뭐 예를 들면은 함께 향응했다는 것은 뭐 단란주점 같은데 여자들 막 아가씨 술집 같은데 가서 같이 술 마시고 막 아가씨들 불러놓고 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이 그 뇌물 주는 증례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그죠? 증례자가 소요 금원을 지출한 경우, 그러니까 뇌물 주는 놈이 그 단란주점 계산을 한 거야. 되셨나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자, 1 이렇게 해놓을게요. 각자의 요한 비용이 불명일 때, 불명인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평등하게 분할한 액이 수뢰액이다. 자, 요걸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알아두실 것은 전체 소요 금원, 마이너스, 그죠? 증례자의 소비 비용액, 이렇게 하고, 요거를 뺀 거. 자, 이걸 갖다가 뭐로 보냐면은 수뢰자의 수뢰액으로 봐요. 되셨나요? 그래서 피고인의 그 접대에 유한 비용으로 보거든요, 요게. 요거다 이렇게 해놓을게. 자, 이걸 뭐로 보냐? 자, 피고인의 접대에 사용한 비용. 자, 그래서 자, 요 경우 요걸 좀 이렇게 칸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좀만 계셔. 그래서 요렇게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뭐냐면은, 자, 향응을 제공받은 자리에 피고인 수뢰자죠, 이거. 공무원을 말하는 거야. 수뢰자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해서, 뭐 아는 형님이다고 뭐 소개하는 경우 있잖아. 초대해서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요 경우, 자, 요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래서 요 경우에는, 자, 여기 요거 기억하십시오.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접대에 요한 비용도 접대에 비용에 포함시킨다. 자, 요거 중요해. 그리고 또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다 좀 가로 쳐놓고 얘기할게요. 제3자가 접대에 제3자가 피고인과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은 공무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죠? 16년도 변호사 시험에 나왔고요. 변시에 나왔고, 그 다음에 경감부에도 나왔습니다. 20년 경감부. 경위공채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요거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는 분 많아요. 요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증례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자 증례자가 소요금을 지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같은 데 가고 아가씨들 술집 가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비용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공무원이 증례자하고 함께 단란주점에서 술을 처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비용을 누가 계산했어? 증례자가 돈을 냈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래서 각자의 요한 비용이 불분명할 때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이 수뢰액으로 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수뢰자의 수뢰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전체 소요 금원에서 마이너스하고 뭐를 수뢰자의 소비 비용액을 빼요. 그러면 수뢰자의 수뢰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접대에 사용한 비용으로 보는 거야. 요게 요 부분을. 되셨나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마이너스 요거 좀 확실하게 해놔야 되겠다. 마이너스 뺀 거야 이거. 그죠? 그 다음에 향응을 제공받은 자리에 피고인 그죠? 수뢰자죠.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해서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아는 형님이다 해갖고 불러들여갖고 같이 단란주점에서 술 먹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이것도 뭐예요?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제3자가 피고인과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은 공무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요거 따로 메모 잘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16년도 변시, 20년도 경위공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핵심 서브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뇌물죄에 있어서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자, 뇌물죄에서 몰수 추징은 필요적 몰수라는 거야. 우리 형법 총칙에서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거든요.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뇌물죄는 무조건 필요적으로 하게 됩니다. 몰수 추징을. 그래서 필요적 몰수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네, 전화가 와갖고 잠깐 좀 쉬었는데,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리고 몰수 추징의 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수수한 뇌물, 그 다음에 제공하였지만 수수하지 않은 뇌물. 그러니까 뇌물로 주려고 줬는데 그 공무원이 아직 받지는 않았어. 이런 경우도 그 뇌물을 갖다가 몰수합니다. 그 다음에 제공을 약속한 거, 내가 뭐 하면 돈 1000만원 줄게, 이번에 국회의원 공천 되면은 내가 1000만원 줄게 하고 그 약속한 그 돈 액수, 그죠? 그것도 뇌물로 본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또 보자고. 자,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에 비추어서 뇌물에 제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을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답니다. 자, 요거 판례 번호도 기억하시고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자, 그래서 사례를 내가 여기다 적었는데, 자, 공무원 갑이 을에게 뇌물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경우에는 요구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아서 이를 어쩐다? 몰수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나왔어요. 또 내려가서 보자.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죠? 자, 증례자가 아니라 수뢰자에게 추징한다는 거. 자, 어떤 게 있다고? 수뢰자가 뇌물을 소비하고 같은 금액을 증례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례자에게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수뢰자에게 추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뇌물을 수수한 자기압수표를 소비하고 그 금액을 반환한 경우, 증례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역시 수뢰자에게 추징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뇌물을 은행에 예치한 후에 같은 액수의 돈을 반환한 경우, 이것도 역시 뭐다? 수뢰자에게 추징한다는 거. 98도에 3584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 대박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고. 요건 좀 됐고. 자, 여기 아까 마지막 부분 있죠? 자, 마지막 부분 요거 설명해 줄게. 자, 요거 보시면은 공무원이 증례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례자가 소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예를 들면은 공무원하고 같이 단란주점에 가갖고 술 처먹은 거야. 그래서 같이 향응을 했대. 술 먹고 놀았다는 거야. 이 경우에 각자의 요한 비용을 불분명할 때는 평등하게 분할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볼 때 수뢰자의 수뢰액은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전초 소요 금원에서 증례자의 소비 비용에, 그러니까 뇌물 주는 사람이 그 술값, 그거죠? 뇌물 준 사람이 술 먹은 술값은 어떻게 돼요? 빼라는 거야. 그러면 수뢰자의 수뢰액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피고인의 접대에 사용한 비용으로 계산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향응을 제공받은 자리에서 피고인, 수뢰자가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해서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그죠? 예. 자, 요거 넘어가야지.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에, 자,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 제3자가 피고인과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은 공무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년도 변시, 20년도 경희공치에 나왔다는 거. 어쨌든 요 정도 정리하고 수업을 오늘 마쳐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